자, 지난 시간에 우리 충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충돌인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충돌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앞에서 말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두 껌을 씹다만 두 개의 끈적끈적한 껌을 두 개를 던졌다가 두 개가 딱 붙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하지만 당구공 같이 아주 잘 튀기는 물체들을 튕기면 거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충돌에서는 항상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충돌을 여러 가지를 살펴봅시다. 충돌의 종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고, 탄성 충돌이 아닌 경우도 있나?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은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부딪히면서 물체가 부르르 떠는 진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죠. 혹은 열 에너지, 혹은 소리, 이런 걸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충돌이 이렇지만, 우리 다음 같은 경우, 물론 탄성 충돌은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비탄성 충돌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두 물체가 아까 두 개의 씹다만 껌이 붙은 것처럼 우리 그런 경우에는 딱 달라붙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1차원, 뭐 2차원, 3차원으로도 가겠지만 1차원 비탄성 충돌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처음에 M1짜리 물체가 V1i로, M2짜리가 V2i로 1차원에서 움직이지만, 충돌을 하고서 충돌 후에 V1f, 충돌 후에 V2f지만,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V1i가 V2i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보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도로 쓰면 밑에 있는 것처럼 M1 V1I 처음 I 플러스 M2 V2I는 최종 운동량 M1 V1F 더하기 M2 V2F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운동량이 보존되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질량 중심의 운동량은 M 곱하기 이건데, M1도 당연히 우리 이거 요거 앞에 거 쓴 거고, 이거를 요걸로 P1I, P2I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아까 본 것처럼 VCOM은 전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그거는 전체 질량분의 처음 운동량 혹은 전체 나중 운동량. 이거 항상 일정하다는 거를, 질량 중심의 운동은 뭐 탄성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충돌에서나 질량 중심의 속도는 항상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항상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탄성 충돌에서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을 봅시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우리 편하게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물체가 타겟 표적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M1이 B1I로 와서 딱 부딪혀서 달라붙은 경우, 요 달라붙은 두 개의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 우리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역시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처음의 운동량, 마지막의 운동량,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속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처음 속도보다는 작죠. 달라붙은 경우에는, 달라붙으면 질량 중심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기 X축이 있고, 이건 시간에 따라서 쭉 보는데, M1이 처음에는 이렇게 와서 달라붙는데 여기서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점점 가까이 오면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가까이 가서 달라붙었어. 그럼 여태까지는 질량 중심은 두 물체의 사이가 있지만 달라붙으면 바로 질량 중심이 돼서 질량 중심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예로 탄도진자, 우리 요즘은 이런 건 안 쓰지만 우리 옛날에는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벨리스틱 펜들럼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쓰지만 요새는 이런 거 안 쓰죠. 요새는 왜 이렇게 잘 맞지도 않은, 정확하지도 않은 걸 써? 우리 이거보다 뭘 쓰죠?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죠.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느 한 곳을 지나는 순간과 다른 곳을 지나는 순간을 찍어서 그 시간차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 문제를 푸는 걸로 우리 쉽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라지 M의 나무 토막이 있고 두 개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거기에 스몰 M의 물체가 속도 V로 들어와서 얘는 박혔다고 칩시다. 박히면 어떻게 되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두 개가 달라붙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물체가 운동량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진자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h, m, 스몰 m 가지고 우리 이 들어오는 처음에 총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냐 하는 거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M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과정, 충돌 과정이죠. 충돌 과정. 근데 그것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처음에 다 두 개가 합해서 충돌하자마자 바로 속도는 mv랑 같으니까 우리 충돌 후에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는 아주 빨리 박혔다고 칩시다. 천천히 박히니까 빨리 딱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빨리 섰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이 속도를 가지는 단진자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중력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전부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땐 정지하고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이때는 가볍게 m 플러스 m이 없어지면 v 제곱은 2배 gh. 근데 그러면 v 제곱은 m 나누기 m 플러스 m의 제곱 v 제곱이 2gh니까 v는 이거 역수를 취하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문제죠. 두 개.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과 그 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탄성 충돌을 봅시다. 탄성 충돌은 처음에 표적이 M2가 정지해 있고 M1이 V1i라는 속도로 오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충돌 후에는 V1f, V2f. 이게 정지하고 있어야 사실 충돌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V1i도 0이 아니고 V2i도 0이 아닌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거는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을 하면 V2i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그래서 이 경우는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운동량이 보존될 뿐더러 충돌 전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풀면 운동량 보존 M1V I 이렇게 주어지고, 따라서 1은 전부 다 왼쪽으로, 2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 처음에 이렇게 쓰고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것도 2는 전부 다 2분의 1은 전부 다 없애고 1은 전부 다 왼쪽으로, 그럼 B1i 제곱 빼기 B1f 제곱인데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다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쓰면 좋아요. 왜 좋냐면 요 윗식과 아래식을 보면 아래식에서 윗식을 나누면 v1i, v1f는 그러니까 m1도 없어지고 m2도 없어지니까 v2f. 다시 쓰면 v1i, v2f 마이너스 v1f. 이게 뭐죠? 두물체의 상대 속도죠. 마지막에 두물체의 상대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보면 그러면 맨 윗식에다가 우리가 v1i를 알고 있으니까 v1i를 알고 있으면 v1f를 구하려면 v2f 대신에 요거를 m2 v2f v1i 플러스 v1f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나서 v1f를 전부 오른쪽 그러면은 m1 플러스 m2 v1i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m1 v1f 더하기 m2 어떻게 계산했어? m1 요거랑 요거를 봐야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v1i를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면 여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인가? v1i v2f를 이렇게 쓰니까 v2f를 이렇게 쓰면 m1 v1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m1 요거 맞고 m2 v2f 그 다음에 여기 나눠주면 v1i 플러스 v1f v2f니까 v2f 대신에 요걸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m2 v1i는 v1f를 넘기면 m1 플러스 m2 v2f v2f v1f 따라서 v1f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v2f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v2f는 v1i에다가 v1f를 더하면 되니까 v1f가 뭐야? m1 더하기 m2 m1 빼기 m2의 v1i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m1 플러스 m2로 통분을 하면 이게 m1 플러스 m2의 2배 m1 v1i 다음과 같이 주어져. 그래서 우리 요 두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복잡한 식을 유도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 물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거가 바로 뭐냐면 직관을 늘리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m1과 m2가 같으면 같은 질량이면 어떻게 되죠? 요게 0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가 정지해. 그럼 정지하게 됐던 물체는 요게 1이 되잖아. 요게 v1i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구공이 있어. 정지해 있어. 여기 당구공 이렇게 하면 땅 때리고 1차원일 경우 땅 때리고 이건 정지하고 이거는 처음에 들어왔던 당구공의 속도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표적이 아주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되죠? m2가 m1보다 크면 분자 분모에서 m1을 무시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b1에 m2가 무지 크면 이거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야. 계란 깨지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바위에 벽에다가 탁구공을 던지면 커다란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탁구공은 이렇게 튕겨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마지막 속도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건 그대로 있고 반대로 표적이 아주 가볍고 이 들어오는 물체가 굉장히 질량이 큰 경우 그럼 요게 클 테니까 이건 그대로고 요거는 m1이 그러니까 2배가 되죠.
우리 이 경우는 뭐죠? 아주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오는 거는 앞에 아무리 가벼운 게 있어도 그냥 쑥 쓸고 지나가니까 B1이 BI가 되는 거는 우리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2배 B1I가 됐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요 상태를 보면 질량이 매우 큰 표적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들어왔다 튕겨 나가는 거를 반대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이게 정지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들어왔다 튕겨 나가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건 정지해 있고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는데 이건 마이너스 B로 가는데 이게 정지하고 있으니까 상대 속도가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거가 반대 방향이 돼서 2배의 B가 되는 거죠.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 개가 정지하고 있고 하나는 정지하지 않은 거가 있으면 덜 일반적인데 두 개가 다 움직일 경우를 해야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가장 일반적인 1차원 탄성 충돌 두 개가 M1, B1, 2I 물론 크기는 방향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전부 다 B1, B2라고 그냥 B1, B2라고 하면 이건 다 음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크기를 보면 B1, B2가 있으면 B1 여기서 보면 B1I는 양수고 B2I는 음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그래서 왼쪽은 전부 원만. 그럼 여기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M1, B1I. 오른쪽은 B2I를 먼저 쓰면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끄지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죠. 2분의 1을 전부 다 없애고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M1은 왼쪽으로 B1I 제곱 빼기 B1F 제곱을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고 오른쪽은 B2F 제곱 빼기 B2I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다 한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한 형태를 쓰면 역시 어떻게 된다고? 이식을 이식으로 나누면 B1I B1F는 나눠주면 B2I 플러스 B2F. 따라서 왼쪽을 B2I를 I 쪽으로 B1I 빼기 B2I 되는가? 마이너스 B1F 마이너스 B2F.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B1F, B2F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앞에서 구한 걸 보면 앞에서 구한 거는 B2I가 0이니까 요거를 계산했죠. 여기서도 B2I가 0이면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을 땐 요걸 계산했죠. 이거에서 계산 복잡한 여러분 꼭 해봐야 돼요. 계산 복잡하지만 B2I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요 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잘 보면 두 개가 아주 대칭적이에요. 원과 요 위식에서 원과 2를 바꾸면 밑에 있는 식이 되죠.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그런 대칭성 원과 2를 바꾸는 거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럼 한 가지 예제만 풀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합시다. 두 개의 진자가 있는데 한 개는 M2짜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M1짜리가 겨우 붙어 있는데 H1만큼 높이 H1만큼 올렸다가 탁 놓으면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서로 튕겨나가겠죠. 이게 탄성 충돌일 때 충돌 직후에 M1과 M2의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역학적 보존 법칙을 성립해서 충돌 전의 속도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걸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 2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V1F는 우리 아까 이 공식, V2F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2배 M1 플러스 M2 V1i가 스퀘어루트 2배 GH1, 이것도 스퀘어루트 2배 GH1. 다음과 같은 형태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2차원, 3차원 문제도 이제 풀어보는데, 우리 앞으로 이런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 1차원, 2차원, 3차원은 사실 2차원 충돌로 항상 우리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여러 군데서 살펴보고 우리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